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쉽게 푸는 부동산 정책 해설, 이번 시간에는 집값 하락이 정부 정책 덕분이라는 말이 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택도 없는 얘기고 진짜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이 강의를 보시는 분은 오른쪽 설명란을 보시면 밑에 하단에 재생 목록에 이것 말고도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저의 견해를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제가 그동안 24년 동안 국토해양부, 건설교통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경기도 이렇게 고문 변호사와 그 다음에 유관단체 활동 그리고 언론 기자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발언이 문제인데요. 어제인 12월 8일 정부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정부가 했던 사전청약 그리고 이사대책 예정지구 지정 그리고 11월 25일 날 기준금리 인상조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 발언이 밑에 사람이 써준 거를 읽었든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해서 했든지 과연 맞는 것일까요? 그리고 서울은 아파트 값이 하락 직전이고 지방은 하락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정말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부총리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 왔고 물론 청와대가 많이 관여를 했지만 나름대로 정확한 소신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일까요? 자, 그러면 진짜 집값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했던 정부 대책이 어떤지를 간단하게 한번 되짚어 볼까요? 첫 번째, 지금까지 해온 정부 정책 때문에 주택 공급이 늘어났습니까? 거의 4년 동안 주택 공급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쓰다가 해도 안 되니까 이제서 올해 들어 주택 공급이 맞다라고 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넣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것 때문에 당장 주택 공급이 늘어났습니까? 근데 왜 이것 때문에 집값이 하락한다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 가계부채 관리를 해가지고 주택 공급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택 수요를 억제해가지고 집값이 하락했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가계부채 관리를 해가지고 대출 억제했더니만 구매자가 줄어가지고 가격이 하락한 게 맞을까요? 대출 억제했더니만 구매자가 줄었다. 왜냐? 살려는 사람이 100% 자기 돈을 가지고 사야 되는데 예전에는 보면 대출을 잔뜩 끼워가지고 사는 바람에 두 사람이 살 걸 10사람이 사는 바람에 그 주택 가격이 올랐다.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만 돈 많이 가진 부잣집의 자녀들, 돈 많이 가진 부자만 자기 돈 100%를 주고 집을 구입할 수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만 이득을 본 거죠. 대출 억제했더니 어떻습니까?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억제,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 정책 했더니만 집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살 수가 없어요. 현재 집을 예를 들면 5억짜리를 팔았더니만 거기도 대출이 깨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집을 팔았더니만 양도세 중과에 의해 가지고 내고 뭐 내고 하고 새로운 집 사는데 또 어떻습니까? 취득세 등록세 내고 그리고 또 대출을 받아야만 그 집을 살 수 있는데 대출을 못 받으니까 현재 집을 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주택자인 경우는 더 심합니다. 제가 계속 부동산 정책 해설 영상을 올리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만들어라. 현재 집 가진 사람들이 집을 내놓도록 만들어라. 그래야만 부동산 가격이 점차적으로 내려가고 그렇지 않고 이게 뚝 끊기면 어느 순간에 가격이 폭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경착륙, 연착륙 맨날 신문에 나고 맨날 정부에서 얘기하면서 왜 이런 정책을 했을까요? 자,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억제하고 양도세 중과 정책 했더니만 집이 나오지 않으면 매도자가 급감하는 결과만 초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계약 체결이 안 되니까
집값이 내려가면서 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대출 억제했더니만 어떻게 되죠?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다 죽어가는데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1금융권에서. 그러니까 중상위층까지 어떤 의미에서 제2금융권을 이용해가지고 높은 이자를 주다 보니까 서민생활이 더 어려워집니다. 중위층도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져요. 네. 이 코로나, 집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죠? 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필요할 때 은행에 담보를 대출을 해가지고 대출금을 받아가지고 당장 어느 정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을 가지고 있는 목적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보대출 다 망하더니만 집은 버젓이 있는데 대출을 못 받아가지고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어. 점포를 운영할 수가 없어.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래놓고 이것 때문에 집값 하락했다고요? 또 뭐 있죠? 맨날 하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이 정부에서 정책을 해놨으니만 다음 정부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아니면 그동안 4년 동안 정부 정책을 했던 것이 이제서야 결실을 맺는다. 가격이 하락하니까. 현재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전쟁인 2017년 파리 대책은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꼈습니다. 제가 파리 대책 나오자마자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서 단언코 얘기했어요. 분명히 100% 집값 오른다. 이 정책 가지고는. 그런데 우리가 옷을 이렇게 잠그다 보면 단추를 잘못 끼면 풀어가지고 새로 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동안 4년 동안, 지금까지 4년 반 이상 동안 잘못된 단추를 절대 풀어가지고 새로 낀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잘못 낀 채로 계속 잘못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상승을 부쩍했을 뿐이지 제대로 된 정책은 거의 없다. 왜냐? 건설교통부가 아니죠.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문가가 아니고 청와대 정책하는 남자는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했기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간 겁니다. 산으로 간 겁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부동산 전문가 있습니까?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청와대에 있는 그쪽 비서실 있는 사람 주택정책 전문가 있습니까? 나와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놓은 것은 계속 잘못됐어요. 그런데 왜 떨어지느냐 지금 와서.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왜 떨어질까요 지금 와서? 이유는 딱 한 가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그동안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잘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작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가격이 집값이 내리니까 사지 말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점점 현실에 대하다가 제가 누누이 가기 때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때는 안 떨어지려고 버티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확 떨어지고 오를 때도 안 오르려고 막 버티다가 올라갈 때 확 올라갑니다. 이게 대각선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가격, 집값 떨어지니까 구입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2030 애들은 어떻습니까? 빚까지 내가지고 다 주택을 샀어요. 그것 때문에 더 올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떨어진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집값이 떨어지니까 지금까지 했던 부동산 정책이 잘한 모양이구나 라고 현 정부 사람이 생각하고 내년 5월까지 또 정책을 계속할까 봐 제가 이 영상을 올린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깨시고 내년도에 정권이 바뀌든 아니면 민주당에서 계속하든 부동산 정책만큼은 제발 지금처럼 다시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R19 시우증 케어에 가면 부동산 세상에 관련된 부분에 계속 눈여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